자, 먼저 오늘 현재 비트코인이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보통 이런 투매라는 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지지를 해줬었던 이 밑꼬리 구간들마저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연일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비트코인이 어느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바닥이 어느 구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까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는데도 이슈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죠? 과거 이 7월달 같은 경우, 2025년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불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과 함께 비트코인이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그런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하나의 이슈라는 게, 이런 악재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악재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까지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 먼저 보시게 되시면 현재 보고 계신 것은 나스닥 100 지수의 일봉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11일, 12일부터 해가지고 이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나라에서 주도를 하고 있나요? 바로 미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든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하시든 간에 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아래 보시는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양봉을 띄었을 때 양수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라는 게 환율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내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듯이,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미국에 해당되는 하나의 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 자체가 현재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수를 띠게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음수를 띠게 되는 시기들은 바로 미국 투자들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매수세가 완전하게 죽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미국 증시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김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어제 기술주들이 모두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지수 자체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하락을 보여주다가 새벽 시간대 잠깐 또 회복을 해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어제 하락했다가 또 오늘도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연일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스닥은 지금 현재 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셧다운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셧다운을 막았다라고 얘기가 나왔듯이 셧다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조금씩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 보이시죠? 자,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에 게시물을 통해서도 이 시장에 이슈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빠르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셧다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셧다운이 막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졌었고, 이 셧다운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국채금리가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만 두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었나요? 위험자산 시장,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안전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시장은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위험자산 시장은 증시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있고 그에 따르는 이제 파생 상품 시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과연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가, 결국 우리가 코인 시장을 진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서
중에서도 이 돈이라는 게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돼요.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위험자산 시장 속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제 안전자산 시장 뭐 대표적으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채권 금리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이라는 거 자 어렵게 보지 마세요. 정말 쉬운 겁니다. 대출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미국 채권을 10년물짜리를 우리가 1억 정도를 샀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1억을 우리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10년 후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에 따르는 이자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이자를 합산해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결국에는 그 돈을 다시 한 번 더 갚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많이 불안정하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을 살 겁니까? 이 채권이 국채잖아요. 미국의 국채예요. 미국이 곧 망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을 미국이 정부한테 돈을 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돈을 못 빌려줍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신용점수, 자, 이제 신용점수 높으신 분들은 1금융권에서 싼 이율을 받으면서 대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신용도가 너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율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권의 금리라는 것은 쉽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 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의 신용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채권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서는 이런 신용과 관련해서 오르고 내리고도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해요. 자,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미국은 왜 채권을 발행을 할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뭐 코인 얘기하다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코인 공부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폭락을 보이고 주식 시장도 계속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언젠가는 있겠죠. 그럼 그 자산들을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할 게 아니라 일부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채권 투자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고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이제 저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던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까지 조금 들어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미국이 이 채권,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 수입만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정부 지출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 세금 수입만으로도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족한 부분들을 뭘로 채우게 되냐면 이 국채를 발행을 함으로써 채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를, 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국채를 사시는 분들, 국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사게 되면 이 미국 정부한테 돈이 흘러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채권을, 국채라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의 월급 통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월급 통장이라고 했지만 이 주급 통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죠? 국채라는 것은 매주마다 매달마다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국채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결국 위험자산 시장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좀 특히 좀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면 2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한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체크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방에다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자방 이제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채권과 관련된 얘기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제가 여기다가 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자 5월, 자 그 다음은 언제냐? 바로 8월. 자 이게 뭐예요? 3월달 3개월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만 기억을 하시고 3개월 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때가 진짜 중요하냐면, 자, 채권도 일정 수준 발행을 조금씩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채권을 발행을 더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해보죠. 근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량, 전체 유통 물량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100만 배 정도가 되거든요. 보니까 현재 총 발행 한도가 2100만 개로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총 발행 한도를 4200만 개로 늘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6천만 원 반토막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권 금리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 이때는요,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나오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보통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나스닥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매일매일 계속 발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월 달에 발행을 하게 되면 1월 말, 5월 달에 하게 되면 4월 말. 그쵸?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이 반등이 제대로 나온 게 언제였었나요? 자, 거의 한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근데 보통 보시게 되시면 4월 중순 말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많이 나와졌어요. 물론 이때는 관세에 대한 영향도 많이 강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 국채를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시면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8월 날 쭉 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단발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체 옵션 만기잖아요.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투매가 좀 크게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현재 상태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현재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열리고 나서 그때 새벽 시간대부터 해서 점차 지금보다는 좀 더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투심 자체가 많이 꺾인 상태라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로 회복되기보다는 현재 오늘 저점 구간들만큼은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슈뿐만 아니라 투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매번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자, 보시면 2월 2일 날부터 해가지고 현재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월 달은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세가 나와주게 되면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떨어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투매가 나오는 위치들이에요. 투매가 나온다라는 것은 급격하게 급락을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많은 매물들이 쏟아지는 위치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현재 옵션 만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좀 더 등락이 많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채권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좀 더 클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단발성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회복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쇼텀 홀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고
보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거래소를 통해서 보관을 하시고 이렇게 또 보유를 하시잖아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갑에다가 이체를 시켜서 보관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고래들은요 정말 몇천억 이상의 자금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소 지갑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고래의 지갑 주소에 들어가셔서 몇 분 몇 초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보시게 되시면요, 예를 들면 7시 15분에 매수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5분 안에 15분 동안 한다면 기껏해봐야 한 16분에 바로 이체를 시킵니다. 지갑으로요. 그러면 그때 찍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든 데이터가 바로 이건데,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 바로 현재 고래들,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매입하고 있는 매입 물량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매입 물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매입했던 매입 단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그 매입 단가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하락세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고래들의 단가를 한 차례 이탈한 다음에 항상 강세를 보이는 편이에요.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고 한번 이탈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했을 때는 강한 지지 라인, 그리고 이전에도 보시면 어떤가요? 이 주황색 선이 고래들의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급등을 하기 전에 한 차례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라는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결제를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솔라나, 리플, 그리고 여러 가지 잡코인들도 모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흐름들 보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코인들에 대한 이런 분석들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구독자방에다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만 해주시면 그런 걸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독자방에다가 말씀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닥에서, 완전 바닥은 잡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매수 타이밍은 정확하게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일단 한 차례 이탈하게 되고요. 이탈하고 나서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한 시점부터 해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하락장이라는 게 만약에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왔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 잡아보면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주황색 이 데이터가 56K 구간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적절한 기회가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보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표 때문이에요. 보통 4년에서 5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MV, RV 레이티오 OY는 뭐냐면 아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게 되시면, 자, 결론부터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현재 오른편에 보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빨간 색깔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센티멘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유료로 구독을 하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4.986%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현재 아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뭐냐면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후로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예요. 이거는 뭐냐면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의 시작은 보통 5년 주기로 저는 보고 있고, 그 5년짜리 고래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강한 지지 구간은 이 고래들로부터 많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4.986%는 뭐냐면 현재가로부터 해서 현재 플러스 약 5%가 현재 그들이 수익 중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 매도를 한 고래들도 있겠지만 현재 남은 물량들에 대한 평균 단가는 5% 수익 구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현재 원화로 따지게 되었을 때는 대략 한 마이너스 한 6%, 마이너스 4% 정도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플러스 5% 구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구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대략 현재 위치에서 1억 2,4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1억 2,500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1,500만 원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강하게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온체인 데이터 여러분들 매물대 확인 좋아하잖아요. 매물대 보시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 매물대를 볼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게 그 지지 라인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온체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여기다. 이슈 상으로 봤을 땐 저는 오늘 저점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들이야말로 진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실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이 길었지만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힘나면서 또 투자하실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께 좀 더 힘을 드리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